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태장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옛 국군병원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가까운 곳에 원광수 원주시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어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원주시가 침체된 태장동 상권을 활성화한다며 옛 국군병원 자리에 7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침체되면서 주차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인근 옛 캠프롱 부지에 국립과학관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들이 들어서면 부건상가를 중심으로 한 태장동 일대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이곳이 주차장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주차장 이용객들은 이곳에 차를 대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건너편에 있는 식당과 상점가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있는 건물, 바로 원광수 원주시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상가의 시장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해당 상가와 5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2023년 12월 17면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인근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꺼림직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거 생기고 원광수 씨가 시장 되기 전에 저희 가게 와서 혼자 밥도 많이 드셨어요. 그럴 때는 왜 안 해놓고. 원주시는 옛 국군병원 부지 주차장 조성에 9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고 국방부에 내는 임대료로 연간 2,100만 원씩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장과 가족 소유의 상가가 있는지 또 주차장이 생기면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시정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더 조심하고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영서 내륙 지역에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으로 산지는 10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 오겠습니다. 눈이 집중되는 새벽에는 시간당 1에서 3cm, 많은 곳은 5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습한 눈이 긴 시간 쌓이면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에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실이 있지만 의사 부족 등으로 주말과 월요일에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소아응급실의 운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와 필요한 예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에 더해 인근의 충주시와 제천시까지 6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모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3년 동안 의사 2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주말과 월요일 야간에는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4시간 운영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오는 7월부터 지급돼 의사를 채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저희가 채용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재정적 지원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데 15억 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원주시입니다. 전체 지원액의 40%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6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원주시 재정만으로는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접시군하고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타 지역까지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처럼 이웃 지자체에서까지 부담을 나눠지는 건 그만큼 지역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충주 시민들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좀 멀지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예산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원주에서는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모두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지난해 한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7월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예산 지원은 의사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면서도 의사 채용 시기와 24시간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같은 임시 방편을 넘어 지역의 의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이제 49세도 청년인 시대가 됐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나이를 40대까지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상남면의 한 카페. 올해 41살이 된 장승호 씨가 5년 전 인제군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 차린 가게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 가까이 지원받았습니다. 오픈 초창기에 이제 어찌됐든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그 시설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랑 특히 이제 월세 같은 부분도 이제 같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는 청년이 대폭 늘어납니다. 인제군이 청년 나이를 기존 39세까지에서 49세까지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인제군의 청년 예산은 총 166억 원. 30여 개 청년 지원 사업 가운데 주거와 농업 분야 비율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된 40대 청년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 농사를 지러 들어왔을 때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인제군이 청년 나이를 높인 건 청년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감소한 인제 지역 20, 30대 청년은 500여 명. 창업 아니면 복지 정책 같은 것들,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해서 그들이 진짜 인제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데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앞서 지난해 말 양구군도 청년 나이를 기존 39세에서 49세까지로 올렸고 삼척시도 45세까지로 상향했습니다. 40대가 청년인 지자체는 춘천과 원주, 홍천과 영월, 고성을 제외하고 강원도와 13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떠나가는 청년을 잡고 남아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49살까지로 높인 청년 나이는 이제 전국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로 도내 빈집 수도 전국 6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는데요. 철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빈집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양구의 한 시골 마을. 폐가 한 채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칫솔 등 사람이 살던 흔적은 시커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빈집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소유주와 연락이 안 돼 철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뒷집이니까 진짜 불편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헐었으면 좋겠는데 집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헐지도 못하고. 인근의 또 다른 빈집.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읍내인데도 관리하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인데 집이 이렇게 넘어올까 싶어서 우리 집 닫을까 봐도 겁나요. 적군의 빈집도 지나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고니 식구들 모여 살아서 냄새가 나요. 양구에만 이런 빈집이 90동에 이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흩어져 있어서 거기 정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입니다. 강원도 내 이러한 빈집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3,100여 동이던 도내 빈집은 지난해 7,000여 동으로 7년 새 2배 넘게 늘어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올해 33억 원을 들여 443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철거에서 활용으로 정비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과 평창, 횡성, 정선을 제외하고 빈집 정비 계획이 미흡한 14개 시군에는
계획 수립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방점을 줘서 일단 정보가 자주 이제 교환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26배, 약 349만 동으로 빈집이 늘어난 일본은 2년 전부터 빈집세를 걷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빈집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3월 1일 개교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던 원주 삼강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은 오늘부터 1학년 학생 260명이 정상 등교해 수업을 받았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활동도 정상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는 시작됐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각종 마무리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762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강원도 대학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의사에게 지역 근무 수당과 운영비, 정주비를 지원하고 의료원에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원에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당초 편성 예산 645억 원에서 117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여하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키메스가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역 의료기기 업체 21곳을 포함해 강원 23곳이 참여하는 40회 키메스에 강원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운영하는 국제인증지원센터의 해외 인증 세미나를 통해 수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 판매대, 이른바 키오스크를 장애인과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음성 안내와 안면 인식, 수어와 점자 기능이 있는 무장애 키오스크 사용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기존보다 가격이 3배 비싸 소상공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치해도 계단이나 문턱 등 접근이 어려워 실제 이용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평창군이 연작 등으로 약해진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자재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사업비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800여 개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에 토양 개량제와 유용 미생물제, 토양 소독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당귀, 대파 등 지역 특산 품목, 고추 등 원예 농산물 재배 농가에도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179명이 숨지고 이 가운데 68%는 주택 화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812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179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